먼저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어제는 그냥 이 교재를 안 드리고 그냥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구성하는가 해서 이제 그렇게 했고요. 모든 문제를 어제처럼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한 그 요령과 방법을 익히시면은 그 다음에 좀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다음 주까지 130문제를 정리를 하고 또 하나 그 다음 주에 마지막 1시간 내지 2시간을 뭘 해야 되느냐면은 이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점수를 6점 이상을 따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나올 분야가 몇 가지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거의 뭐 정해져 있는 거니까 필기시험 할 때도 해봤지만은 이렇게 경제활동 참가율, 뭐 탄력성, 그 다음에 한계 생산 가치, 뭐 이런 것 등등입니다. 그 외에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안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이제 시험 그 기간에 맞추어 가지고 힌트 단계와 키워드 단계와 초점 단어 단계, 그다음에 서술 단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 있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그 계획표를 제가 제공해 드릴게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계획대로 하시면은 실기 시험을 좀 즐기면서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실기 시험 임박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뭐 들어오는 것도 잘 안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이 교재 자체를 자체가 여러분들 그 익히기에 좋습니다. 한 70% 이상은 이 교재 성능을 좀 이렇게 프리미엄을 얻고 들어간다 이렇게 해도 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재가 좋다 하더라도 결국 30%는 본인이 또 채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어제 이제 보딘 이제 하나 어제는 하나 했죠. 보딘 하면은 이제 항상 보디가드 해서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 이론이고 또 하나는 그 의자 정선문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그 변별 유형이 5가지 형태가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담 과정은 탐정이 이 중으로 변장을 한다 해서 탐중변입니다. 이 출제 빈도가 꽤, 네, 이 정도면은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 모형을 구체화시킨 보딘의 상담 절차입니다. 이렇게 문제 초점을 우리가 잘 이제 찾아야 되겠죠. 뭐,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탐중변입니다. 탐중변. 이거는 힌트가 보딘의 이미지 가지고 3개 다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설명은 생략을 하고, 탐중변에서 탐은 탐색과 계약 설정입니다. 그럼 뭘 탐색하느냐? 하나는 중대한 결심 또는 핵심 결정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 변화를 위한 노력 단계 이렇게 3개인데, 자, 여기서 키워드는 말이죠. 이 탐중변이지만은 탐색과 계약 설정 이렇게 나오지만은 여기서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일단 정신역동적 상태를 탐색하는 거. 이게 뭡니까? 초점 단어입니다. 서술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요 2가지예요. 그래서 탐색과 계약 설정, 탐색은 뭐냐? 정신역동 상담가이기 때문에 정신역동적 상태를 탐색하고, 그 다음에 뭐 구조화 및 계약을 얕은 체결한다. 이 2개가 들어가서 뭐 이렇게 말을 꾸미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중대한 결정 단계 또는 핵심 결정 단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상담을 받다 보면은 내담자가 어떤 그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다행히 잘 그 흥미와 어떤 그 적성
이런 게 잘 맞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맞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뭔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무슨 결심을 해야 되냐면은, 자, 나에게 맞지 않지만은, 내 성격을 바꿔서 이 직업을 가지겠다. 아니면은, 내한테 맞지 않으니까 내가 내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아가겠다.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단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게 맞죠. 우리가 직업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격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지, 자신의 성격에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 결정 단계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맞을 경우에는 이 변화를 위한 노력 단계는 필요 없습니다. 항시 맞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이게 이제 직장을 내가 원하는 직장을 바꾸는 거는 노력을 하면 된다지만은 중요한 거는 내 성격을 고치는 거는 이거는 어때요? 상당히 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격에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한 경우 요게 이제 변화를 위한 노력 단계입니다. 직업에 맞게 자신의 성격, 욕구, 흥미 뭐 이런 거는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적으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몇 번 익히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거 어떻게 암기해야 되지 이런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뭔가 스토리를 만드시고 뭔가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이렇게 넣어서 이게 즐기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들러로 또 넘어오는데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 과정의 목표입니다. 이럴 경우에 보통 이제 네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흔히는 5개요. 5개지만 네 가지 쓰라고 하면은 이 중에서 생각나는 거 네 개를 쓰면 됩니다. 항상 이제 힌트는 뭡니까? 항상 이 문제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아들러가 힌트입니다. 아들러. 아들러 하면은 아들보다 낫기도 하고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아들러 하면 열등감과 우월감이 빠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 상담 과정의 목적은 그 우열 역동사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 상담이 우열 역동타다라고 해서 우열이 역동하는 사건을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되면은 어때요? 우월감, 열은 열등감, 그 다음에 역은 역동성이 나오고, 동은 동기입니다. 예? 사는 사회적 관심, 요 5가지예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돕는다는 거예요. 우월감을 추구하도록 돕는다. 열등감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하기가 열등감이 들어가는데 열등감을 추구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겠죠. 네. 네. 그 다음에 개인의 역동성을 탐색하도록 돕는다. 잘못된 동기를 바꾸도록 돕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물론 뭐 좋은 동기를 바꾸도록 도와서는 안 되겠죠.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돕는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간단해요. 아들로 하면 우월감, 열등감이지. 그러니까 이 상담 과정의 목표는 아들로에서 우월과 열등감이 나오니까 우열 역동사다. 요거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생애 진로 사정은 실제 빈도가 아주 높아요. 엄청나게 높은 그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고 순위에 들어가죠. 이제 생애 진로 사정은 이게 이제 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의미와 구조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쓰시오 이렇게도 나오고 그다음 이건 점수가 보통 6점 또는 7점까지 나와요. 구조와 그로 인해서 알 수 있는 정보 3가지를 쓰시오. 또는 진로 사정의 구조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이제 묻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의미와 이제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참 여기 힌트죠. 힌트는 여기에 진로 사정입니다. 진로 사정. 원래 사정은 조사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읽기 위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사정하는 겁니다. 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로 앞으로 나가기를 강요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정한다. 이렇게 강한 사정은 뭡니까? 강요나 같겠죠. 예. 그래서 생애 진로 사정하면은 진전 강요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진로 사정을 하고 처음에 그 다음에 저는 전형적인 하루고 그 다음에 강은 강점 및 장애고 그 다음에 요는 요렇게 됩니다. 일단 요것이 제일 그 핵심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의미를 이렇게 하라고 하면 또 생각이 잘 안 날 수가 있거든요. 의미를 쓰라라고 하면은 첫째 여기서 네 가지가 나오면 됩니다. 항상 생애 진로 사정은 우리가 보면은 필기할 때도 정리를 했죠. 상담 초기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담 초기에.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초입니다. 처음 초. 이루어지는 구조화된 면담 기법입니다. 이게 양식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 이제 구조화라고 하죠. 마음대로 면담하는 게 아니고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리고 비교적 짧은 시간 내, 짧으니까 짧은 단입니다. 그 다음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이게 이제 초구 단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키워드를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에서는 진로 사정할 때는 일단은 뭡니까? 이 사람이 상담하기 전에 어떤 과정을 이렇게 겪어왔는가? 또 직업과 관련되니까 뭔가 그 사람의 그 스펙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력을 알아야 된다.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력을 쭉 이제 적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 거기에는 직업 경험, 교육, 무슨 훈련을 받았고, 또 관심사는 뭐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가 활동도 들어갑니다. 요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경험, 교육, 뭐 훈련 과정은 빼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의 경험, 교육, 생각나무 훈련 과정, 관심사 및 여가 활동, 경험, 교육, 여가 활동을 탐색한다. 사정이 뭡니까? 탐색, 조사하는 것이죠. 이렇게 초점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전형적인 하루입니다. 하루의 전형이 어떤가를 살펴봅니다. 하루의 일과를. 이게 이제 전형적인 하루죠. 여기서 꼭 들어가야 될 초점 단어는 그 사람이 하루를 의존적으로 보내는가, 독립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하루를 생활하는가. 이게 전형적인 하루입니다. 예. 요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성격 차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은 나중에 보시더라도 일단 초점 단어 기억하면 이 문장은 대충 만들면 됩니다. 타당성 있게만 말만 되도록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강점 및 장애는 내담자가 뭔가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여기서 말을 해보게 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말해보게 하여 말하는 과정에서, 즉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기 평가를 하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요게 뭐냐면은 강점 및 장애에 대한 이 세 번째 단계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와야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어때요? 목표를 성취하도록 다가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따로 구조를 빼고 알 수 있는 정보 이렇게 나오면은, 물론 제가 이렇게 간추려 놨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것이 생각이 잘 나지 않으면은 앞에 했던 구조에서 서술되어 있던 이 부분이 있죠. 경험, 교육, 뭐 여가 활동, 의존적, 독립적, 강점과 단점, 그 다음에 이런 거 얘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요 세 가지를. 그래서 이거는 생각나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나 알고 보면은 뭐 어떤 그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정보를 하라고 하면은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제 보통 뭐 구조는 구조를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되고, 그냥 구조와 알 수 있는 정보하면 그다음 구조만 쓰면 돼요. 이때는 설명할 필요 없고, 이건 나중에 모의고사 풀면서 제가 이제 그 답안 작품 요령을 다시 실제 문제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정보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서술 부분을 여기에 이렇게 쓰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세 가지 쓰라고 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난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냥 한 칸을 비워 넣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낫습니까? 직업의 경험, 교육 및 여가 활동을 탐색하고 알 수 있고, 그때는 알 수 있는 정보니까 탐색이 아니고 알 수 있다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하루를 의존적으로 보내는지 알 수 있다. 또 3번에는 하루를 독립적으로 보내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뭐냐면은 그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답안 쓰는 하나의 요령이거든요.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해서 3번을 비워둘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비중이 높으니까 그렇게 이제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보고식 가치 사정법, 이 필기 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자, 가치 사정인데, 여기 상상 힌트는 가치를 사정인데, 역시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정은 조사한다는 것이지만은, 여기에 사정을 하는 겁니다. 가치 있는 걸 달라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정하면서 하는 말이 순금을 100번 주면은 당신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순금 100개 절존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치 그 목록표가 쭉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가치 순위를 정합니다. 뭐 자동차, 뭐 집, 뭐 정원, 뭐 등등 책, 보물 뭐 이렇게 있으면 자기가 순위를 정하는 것이죠. 가치 순위 정하기. 그 다음에 금전 및 자유시간 사용하기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고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 다음 백일목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미래의 그 꿈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선택 해상하기. 그 다음에 좋았던 경험, 절정 경험 조사하기. 그 다음에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기 해서 순금, 백회, 절전 해가지고 일단은 키워드를 떠올리고 자동적입니다. 제목에서 힌트에서 키워드를 연관시켜서 나오고 그 다음에 핵심 단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따로 뭐 이렇게 설명할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6가지 쓰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코털의 진로 시간 전망 검사 중 시간 전망 개입의 3가지 차원 또는 뭐 용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용도를 묻거나 뭐 하거나 다 이제 그게 그건데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렇습니다. 이 힌트가 뭐라고요? 전망입니다. 전망은 어때요? 멀리 내다보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전망하면 우리가 큰 뭐 높은 유원지 가면 망원경을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망원경을 끼면 저 멀리 있는 변방까지 어때요? 통달하죠. 훤하게 보인다. 그래서 변방통이 뭐냐면 이 키워드가 됩니다. 전망에서 힌트를 찾습니다. 힌트를 뭘로? 키워드를 변방통이다. 이렇게 이제 만들면은, 그래서 변별성, 방향성, 통합성입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초점 단어, 핵심 단어, 요거 꼭 있어야 뭐냐면은 채점자가 안에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현은 적당히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초점 단어가 있을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놓고 비비는 거는 알아서 비비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멀리 있는 걸 보잖아요. 망원경을 보면은.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땡겨, 즉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게 해서 목표 달성을 신속히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현실처럼. 그래서 목표 달성을 뭐 하도록 해준다, 촉진시킨다, 뭐 이런 표현은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향성입니다. 자, 이제 멀리 있는 게 보이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망원경으로 보죠. 왜? 멀리 있는 걸 괜히 잘 안 보이는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어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확신도 없잖아요. 가는데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죠. 그러나 망원경 멀리 보니까 저리는 길이 안전하네. 그 다음에 뭔가 좋은 데가 있구나.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미래에 대해서 방향성이라고 하는 건 낙관적인 방향을 갖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성은 이제 미래를 보고 낙관적 방향 되니까 통합을 한다는 것은 뭘 통합하느냐? 내 현재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미래도 보고 하고 하니까 희망도 봤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미래에 이런 결과로 통합이 되겠구나. 이제 연결시키겠구나 해서 진로의식에 대한 어떤 확신, 뭐 이런 걸 정리시켜 준다. 진로의식을 확신을 갖게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나 이런 단어, 초점 단어가 변별성, 방향성, 통합성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로 시간 전망 검사지의 목적을 뭐 4-5개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일일이 다 외우려고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요 내용을 요 내용만 확실히 초점 단어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5가지 나누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나누고 3가지 뭐 이렇게 쉽게 말해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검사지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미래를 현실적으로 느끼게 해준다. 또 두 번째는 목표 달성을 신속하도록 도와준다. 또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방향을 갖게 해준다. 현재의 행동과 미래 결과를 연결을 시켜준다. 진로의식을 정진시켜준다. 이렇게 5가지를 이렇게 나눴으면은 이거는 되는 겁니다. 꼭 뭐 이렇게 돼 있는 요 내용만이 정답이다. 이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융통성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도 뭐 그렇게 만만찮은데 이것까지 이건 참고로 제가 썼어요. 그러나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또 아주 간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행동주의 상담 기법 중 불안 감소 기법 3가지입니다. 자, 불안 감소 기법은 필기할 때 했지만은 이건 내적 행동 변화 촉진법이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조조주 홍채라고 원래는 그 5개를 했습니다. 금지적 조건, 역조건 형성 있는데 그건 빼고 3가지로 이렇게 물으니까 이때는 실기에는 확실하게 3가지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필기 때는 대충 해서 뭐 고르면 되지만은 실기는 들어갈 게 확실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필기는 양이 많죠. 그러나 양이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실기를 익히면은 필기 50%는 일단 획득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실기는 필기에 나오는 것이 50% 이상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주홍채만 조조 주홍채. 아침 술을 먹어서 조조주인데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붉은 홍채, 주홍채, 홍채가 밝게 됐다. 그냥 붉은 홍채가 요건 업그레이드 하면서 요거 됐네. 붉은 홍채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주홍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불안 감소 기법의 대표적인 건 뭡니까? 체계적 둔감법이죠.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을 먼저 쓰고 이거는 그 다음에 홍수법이고 그 다음에 주는 주장훈련입니다. 그럼 체계적 둔감법은 이게 설명을 하라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명을. 보통 요거 설명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제가 그 표현을 안 했지만은 그러면은 체계적 둔감법은 이불 눈이죠. 둔감해진다. 이게 이제
힌트요. 그래서 이불을 둘러선다 해서 이불을 둘러서면 누가 때려도 둔감해지겠죠. 그래서 이는 근육 이완 훈련, 불안 위기의 목록 작성, 두는 체계적으로 이제 둔감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홍수법은 자, 뭐 요새 지금 뭐 비가 지금 소나기가 부분적으로 많이 오죠. 쉽게 말하면 홍수 그 말대로 한꺼번에 지금 한꺼번에 홍수가 뭐 찔끔찔끔 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불안을 느끼는 자극을 그냥 무더기로 막 제공을 해버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떤 불안을 감소하는 겁니다. 완전히 질리도록 해서 오히려 이렇게 불안을 감소시키는 이런 방법이 홍수법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초점 단어, 빨간 거는 전부 다 그 초점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주장 훈련은 자, 불안 이외의 감정입니다. 내담자에게 불안 이외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막 합니다. 불안과 관계없는 거. 이런 걸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불안을 역제지한다. 상호 억제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불안을 역제지하는 이런 방법이 이게 이제 주장훈련입니다. 주장훈련. 이렇게 해서 주홍체로 생각하고 쓸 때는 아무래도 체계적 둔감법을 먼저 쓰면은 채점자가 훨씬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체계적 또는 단계적 마찬가지인데 둔감화법의 상담절차 이게 별도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앞에도 설명했죠. 둔감이 힌트요. 즉 왜 둔감 여기 나오죠. 묻는 데서 나온 둔감이 나오기 때문에 문장에서 힌트 이불을 둘러서면 둔해진다라고 해서 자 이게 이제 의미를 하라고 할 때는 간단하게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행동주의 상담 이론에서 불안을 감소해주거나 또는 소거시키는 겁니다. 조금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제거시켜주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뭐 다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속은 소거시켜주는 치료 기법이 이 체계적 둔감화법의 의미가 되고 단계는 이불둔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 필기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1, 2번은 똑같아요. 근육이완 훈련. 근육의 긴장 이완 훈련한다. 근육을 풀어주죠. 긴장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불안 위기의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의 목록은 그 순서대로 불안의 그 크기대로 위계 차례대로 이렇게 적어 놓는 목록표를 작성하는 게 불안 위계 목록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을 분석하여 불안의 정도에 따라 위계 일종의 목록표입니다. 이걸 만드는 게 불안 위계 목록 작성이고, 자 체계적 둔감화는 이걸 쓸 때는 이제 여기에서 필기에서 안 했던 내용들을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소불강심 또는 뭐 약불강심해도 좋습니다. 이건 참고로 예. 첫째는 눈을 감고 불안 위계 목록 중에 가장 작은 것, 가장 적게 불안을 일으키는 장면부터 상상을 합니다. 상상을 해서 그래도 불안이 안 없어지면 다시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해결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걸 반복하다가 그게 해결되면 넘어가죠. 다음 단계로 이제 강도를 높입니다. 1번 했다고 하면 2번, 2번 했다고 하면 3번. 그래서 나중에는 가장 심한 자극을 상상을 해도 내담자가 공포를 느끼지 않게 되면은 마친다 하는 거. 그래서 적은 거 소요, 불안해지면은 이완 훈련하고 그 다음에 강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가장 심한 자극이다. 이렇게 한번 요것도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학습 촉진 기법입니다. 이거는 첫날 할 때도 그렇게 했죠. 바로 지난 직전 시험에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학습 촉진 기법은 자 일단은 촉진입니다. 촉진. 이 시간에 다른 말 쓰기 위해서 밀어내기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응가를 밀어내기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밀어내기를 아주 강하게 해야 된다. 응가를 잘해야 학습이 촉진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강대변, 강화요. 대는 대리학습 또는 뭐 모델링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변은 변별학습입니다. 자, 요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강화는 요겁니다. 바람직한 행동의 강화를 하면. 그 다음에 뭐 이거는 한두 번 읽어보면 여러분들 요거 생각나면 이 문장은 비슷하게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리학습은 타인의 행동에 대한 관찰 및 모방이 들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내담자가 그 문제 행동을 수정하거나 학습을 촉진시키는 기법이다. 뭐 기법 아니고 방법해도 좋고 수단해도 좋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들어가야 될 것만 들어갔어. 방향은 버무리는 방향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당성이 있게 하셔야 되겠죠. 변별학습은 개인의 특성을 변별은 구별이죠. 변별하고 비교해서 특성에 맞는 학습을 선택합니다. 뭐 우리가 교육 그 과정에도 보면은 변별학습 과정이 있죠. 그래서 또 이렇게 누구나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 특성을 변별 비교해서 그 개인의 특성에 맞는 학습을 선택하는 게 변별학습입니다. 그래서 강대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거 필기 강좌를 잘 안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될 거는 이 학습 촉진 기법을 물을 때는 적응 행동 정진 기법으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학습 촉진 기법으로 나오고 이건 뭐지 하지 마시고 학습 촉진 기법이나 적응 행동 정진 기법이나 같다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주의 상담에서의 노출 치료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노출입니다. 뭐 여기에 미성년자 있으면 요 강의할 5분 동안은 밖에 나갔다 오셔도 되겠습니다. 노출하니까 일단은 제가 이게 사실상 기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자극이 강한 표현을 했어요. 야동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야동. 자, 처음에는 야동, 그것이 옛날에 비디오든 요새는 CD든 파일이든 간에 어때요? 그냥 좀 유치한 표현을 쓸게요. 처음에는 한번 보기 전에 마음으로 한번 상상을 합니다. 그러다 에라 한번 봅니다. 그러다가 막 빠지면 집중해서 보죠. 그래서 마음으로 보고 실제로 보고 집중해서 본다 해서 심실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심실집이 잘 기억이 안 되면은 상실집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왜? 다 보고 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후회하는 사람도 있죠. 마음을 상실한다라고 해서 괜히 봤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심상적 노출법이 있습니다. 즉 마음으로 상상을 하는 것이죠. 불안과 공포 자극을 상상하게 하여 마음속으로 노출하는 거고 실제적 노출을 하고 실제 불안과 공포 자극에 노출하는 겁니다. 이번에 집중적 노출, 이게 바로 홍수법이 되겠죠. 단번에 공포 자극에 증명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때요? 이런 핵심 단어까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뭐는 돼야 되겠습니까? 야동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은 어때요? 키워드가 잘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야동 안 본 분들은 그러면 이거 맞추기 어렵겠나? 그렇지는 않겠죠. 심상적, 실제적, 집중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행동주의 청소년의 의사결정을 이루는 2가지 유형, 이것도 한번 나왔어요. 바로 올 초에요. 1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죠. 행동주의 상담에서 청소년들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의사결정을 미루는 2가지 유형을 쓰고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힌트가 어디냐면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이 힌트입니다. 여기에서. 근데
여기에 의사와 여기에 말하는 의사는 다릅니다. 이건 닥터가 의사입니다. 의사가 결정합니다. 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지 이걸 의사가 진단한 결과 결정을 했습니다. 뭐 우유로 결정했어요. 예. 클 때 우유를 못 먹어서 모유가 부족해서 우유를 못 먹어서 예. 그래서 우무입니다. 예. 우유를 못 먹어서 우무. 그래서 우유부단형입니다. 그다음에 무결단형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어떤 키워드에 관련된 단어가 되겠죠. 그럼 요걸 이제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요겁니다. 정보의 부족, 교육 기회, 결여 요 두 가지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부족하니까 어때요? 뭘 알아야 결정할 것 아닙니까? 몰라서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우유부단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결단형은 뭐냐? 주위 환경을 고려해서 불안 때문에 어찌 보면 요거는 우리가 그 보딘의 의자 정선문에서 선택의 불안, 즉 타인을 의식하는 그런 불안과 비슷하죠. 주위 환경을 고려해서 불안 때문에 의사결정을 못하는 유형. 요거 들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의사결정. 의사결정으로 이렇게 진단을 나온 게 우유를 못 먹어서 우유가 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의 상담자의 기법 또는 뭐 상담자의 태도 또는 상담자의 자세 뭐 이런 등등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하니까 자, 일단은 내담자 중심이니까 중심이 내담자 중심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상담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심이 전부 다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내담자에게 가 있으니까 상담자는 마음에 하나도 남김없이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무공이 됩니다. 상담자는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비운다. 일무공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여기 일치성입니다. 일치성. 처음에는 일치성. 일치성 무는 무조건적인 수용과 존중이고 그 다음에 공은 공감적 이해가 되겠습니다. 일치성은 다른 말로 이제 진실성이라고 하거든요. 즉 여기 가합니다. 상담자가 상담 관계에서 느낀 감정과 태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자세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자세. 그래서 내담자가 그 태도를 말이죠. 똑같이 인정해주는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이게 일치 또는 그걸 진실성이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수용과 존중이니까 일단 수용입니다. 무조건 이거는 서술이 필요 없죠. 무조건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존중해 줍니다. 받아들이고 수용과 존중해요. 그러면은 무조건이고 그다음에 있는 그대로 가는 거는 앞에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이게 무조건적인 존중과 수용.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존중이다. 수용과 존중. 공감적 이해입니다. 역시 누구 입장이다. 내담자 입장이라고 하는 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핵심 단어가 됩니다. 내담자를 깊게 이해하면서도 이해한다 해도 좋은데 여러 가지 점수를 못 얻을 수 있겠어요. 뒤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잃지 않은 자세를 의미합니다. 푹 빠져가지고 상담자까지도 그냥 정신줄까지 혼줄 나서 빨려 들어가면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상담자의 자세,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겠죠. 같이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상담인지 뭔지 죽도 밥 안 돼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요게 좀 공감적 이해에서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 표현이 핵심 단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간 중심 치료에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죠. 인간관의 특성 5가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완전히 기능한다가, 이게 로저스의 그 이론이거든요. 내담자 중심에서. 완전 기능입니다. 완전 기능.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쉽게 하라고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5가지 이제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신실, 인간 중심은 진실하죠. 신실한 개창자다. 이렇게 신실한 개창자,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자신에 대한 신뢰가 높은 존재이다. 실은 실존적인 삶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그 다음에 걔는 경험에 대해 개방적인 존재이다. 창은 창조성을 가진 존재이다. 자아는 자유로운 존재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제 신실 개창자로 이렇게 일단 익히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거 아니고 10가지, 20가지라도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5개 사람한테 비우지 말고 뭔가 긍정적이고 내담자에게 좋게 표현하는 거. 예. 그런데 뭐 좋다고 해서 뭐 노름을 잘하는 존재다. 이런 건 안 되고요. 예. 여하튼 좋다 싶은 거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론백의 이제 이론이 나옵니다. 인지적 오류의 유형, 이제 3가지 나옵니다. 이게 원래는 뭐 6가지 이렇게 있지만은, 7가지, 뭐 8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3가지만 합시다. 3가지. 3가지 하면, 인지하면은, 여러분들 자녀 키워본 분들은 머리 좋아지라고 어디 바둑 교실을 보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바둑이 뭡니까? 인지하면은 바둑을 생각하시고, 바둑을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 있는가 몰라도 바둑에는 흑돌이 있고 백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돌, 백돌을 임의로 선택한다. 그래서 흑백돌을 임의로 선택한다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키워드가 바둑 하면 흑돌, 백돌. 이걸, 이렇게 임의로 선택해서 한 판을 뜬다는 것이죠. 그래서 흑백 논리, 임의적 추론, 선택적 추상화입니다. 흑백 논리는 이분법적 사고죠.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다. 나의 부탁을 거절하다. 넌 나를 싫어하는구나. 뭐 아니면 도다라고 하는 요겁니다. 양자택일적 사고를 하는 오류입니다. 이것도 인지적 오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학문적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막말을 하면 대가리가 정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양자택일적 사고. 임의적 추론은 임의는 그 말대로 내 맘대로 아닙니까? 어떤 일을 내 맘대로 뭐 그걸 짐작이든 뭐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얼토당토않게 전부 자기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이런 거다 마음대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예도 넣어주면 물론 더 좋지만은 생각 안 나면 안 넣어줘도 됩니다. 선택적 추상화,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는 길이 연결을 막 선택해 가지고 그것도 좋은 게 아니고 어떤 거요? 부정적인 것을. 그래서 요리도 못하다니, 요거 빨갛게 표시 안 했네요. 관계없는 것을 선택하여 판단. 여기 이렇게 설명할 때 넣으면 됩니다. 선택해서, 선택적 추상하니까 선택해서 추상, 그림을 그리죠. 상상을 하죠. 요리도 못하다니 난 엄마로서 자격이 없어. 요리하고 엄마 자격은 이게 일치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은, 요렇게, 6가지 다 하시지 마시고, 밑에 거는 그냥 참고로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위에 3가지보다 밑에 게 낫다 하면 여러분 그걸 또 넣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까지 하나만 더 하고 조금 쉬었다 하시면 되겠네요. 인지적 명확성의 부족을 나타내는 내담자 유형 6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 출제 연도에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안 넣었어. 그런데 이 출제 빈도가 더 많습니다. 좀 빠진 게 있다 하더라도, 한 번이냐?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질문 방법은 인지적 명확성의 부족을 나타내는 내담자 유형 6가지와 개입 방법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머리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 심부름을 보냈어요. 양복 원단을 좀 사달라고 심부름을 보냈는데, 보내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포목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양복 원단을 어디서 강가에 가서 구하고 있어요. 강가구. 요 지금 뭐 어차피 문장 완성한다라고 했어요. 예? 그 7개인데 예? 양복 원단 강가구 이렇게 해서 항상 인지적 명확성의 부족을 나타낸다 이렇게 하는 거는 양복 원단 강가고요. 여러분들 이제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요 20번 문제는 인지적 명확성의 부족을 나타내는 내담자 유형이거든요. 근데 이 내담자 유형이 있고 앞에는 뭡니까? 인지적 오류의 유형입니다. 알겠어요? 밑에는 내담자 유형이고 이거는 오류의 유형입니다. 이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실컷 했다가 그가 이 오류의 유형 쓰는데 밑에 가서 내담자의 유형을 덩크덩 써버리면은 그거는 맞다고 안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면은 이 문제 나왔을 때 말이죠. 나중에 수강생한테 물어보니까 그 오류의 유형을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알고도 마지막 이 제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연결 안 시키면은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양면적 사고, 복잡한 오정보, 원인과 결과의 착오, 단순 오정보, 강박적 사고, 가정된 불가능, 구체성 결려 있는데 6가지 쓰라고 하니까 뭐 6가지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개입 방법이 나오거든요. 개입 방법은 양면적이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고하도록 입장을 바꿨어. 예. 이렇게 해주고 복잡한 오정보 논리적 분석이고 원인과 결과의 착오도 논리적 분석이고 가정된 불가능도 논리적 분석이면서 불가능을 생각하니까 할 수 있다고 격려를 해주면 더 좋겠죠. 그러나 단순 오정보는 그냥 정보만 바로 제공해주면 됩니다. 감각적 사고는 바로 RT, 즉 인지정서 행동 기법을 한다. 구체성이 결여된 경우는 구체화를 시켜준다. 요렇게 일단은 이 기억을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까지는 양복 원단 인지 명확성에 부족한 사람은 이렇게 양복 원단을 강가에 가서 구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고 좀 10분 또 시켰다가 여러분 교재는 밴드에 놓아 있으니까 미리 이제는 학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좀 쉬셨다가 10분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Recording